안녕하세요. 뉴트풀 리딩 박세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토플 리딩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문제 개수도 좀 줄고요. 그리고 또 주어진 시간도 좀 짧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만 쭉쭉장창 풀면 되게 잘 점수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아니죠. 예, 토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서, 시험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기 전에 하나하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네, 혹시라도 공부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0 플러스, 90 플러스 단계의 난이도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이제 실전서 준비를 하실 건데, 저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급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와우 포인트로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씩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잡아두신 다음에 실전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문제 잘 풀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고점 받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문제가 얼마나의 개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 유형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 처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 우리 14개 기준에서 얘기해 볼게요. 좀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될 때 그 전에 공부했던 분들이랑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차이를 좀 보시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선은 어휘 문제는요. 원래 개수 좀 많았어요. 14개 기준에서는 3개, 4개, 많으면 5개까지 나왔던 그런 경우인데 이제 우리 문제 10개로 줄면서 의미가 가장 유사한 동의어 고르는 거 하나에서 2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패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나오죠? 자, 단어 the word 혹은 the phrase 패시지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게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의미상 가장 유사한 거를 고르는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단어 공부를 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가서, A, B, C, D 중에 가장 괜찮은 거 고르시면 큰일 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보기 간추리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A, B, C, D 있으니까 그 중에 뭐 A하고 C는 아니니까 B하고 D 중에 골라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B하고 D랑 그냥 고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나와 있는 표제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하고요. 그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아닌 거 제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단어 대입하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 나는 답을 쓰긴 썼는데 근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최대한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많이 틀리도록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스펠링이 유사한 것들을 일부러 오답으로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펠링 생각 안 하시고 대충 부렸다? 틀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아니면 compliment 해볼까요? compliment 하면 이거는 보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건 뭘까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스펠링 하나가 좀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펠링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스펠링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시란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문맥상 빈칸 대입을 했는데 자연스러운데 유효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빈칸에 이 단어가 들어도 말은 돼요. 근데 우린 말되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쵸? 주어진 표제어와 같은 의미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답 빈출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볼까요? 그럼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잘 풀려면 초빈출 어휘를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아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여러 명 계실 거예요. 우리 600단어 굉장히 제가 강조했죠. 600단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출 단어들만 가지고 그리고 초빈출 가지고 정리해 놓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단어장을 따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딱 요것만 이제 600개만 바짝 외워서 시험장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뭔가 새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공부했네 바로 맞출 수 있게 되고요. 바로 맞출 수 있다 보니까 몇 초? 그쵸. 1초가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1초.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쓰시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계속 푸실 거잖아요. 실전 문제 푸시면서 새롭게 나오는 어휘들이 있다 하면 추가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 맞다 내가 그때 이런 주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었지. 그리고 혹은 이런 문제들 내가 풀어봤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어떤 거, 보기 두 개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둘 다 답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한포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포. 뜻은 해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dangerous, perilous 두 개가 다 위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뭘까요? detrimental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A, B, C, D. D는 제가 따로 안 적을게요. D는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harmful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해로운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dangerous 위험한, perilous도 위험한입니다. 두 개는 똑같이 아웃이라는 얘기예요. detrimental이라는 단어는 공부를 안 하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지만 이게 해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harmful에 대한 동의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보기 두 개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둘 다 답이 아니다. A, B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걸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파악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휘를 풀 때 접근 방법을 좀 보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많이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뭐 시험 보러 가실 때 학생분들 그러잖아요. 전혀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하시는 분들 네,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문제, 이 지금 제 화면을 보시도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소빈출 어휘 그리고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보시면서 어떤 맥락으로 나오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완전 생소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공부했던 단어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진 adjacent이라는 단어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면상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문을 읽으시고 맞춰서 단어를 보시나요? 아니죠. 우리 어휘 문제 몇 초 만에? 그쵸. 1초 만에. 1초 만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앞뒤 맥락을 보신다기보다는 앞뒤 맥락은 보지 않고 요 주변 언저리 그죠? 사실은 이 단어만 먼저 보시는 게 맞으세요. 제이슨만. 그리고 뭐 조금 더 명확한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고문장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세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adjacent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계셨다면 adjacent 뜻이 뭘까요? adjacent 네, 인접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답을 뭐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을 C, nearby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adjacent well, well은 우물입니다. 자, 근처의 우물들이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A번 볼게요. remote은 뜻이 뭐죠? remote은 그쵸? 먼, individual, 가까운, D번, distinct, 상이한 이런 뜻이요. 자, A번, B번, D번 너도 말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말 되는 거 고르는 거 아니고요. 뭐 고르는 거예요? 이거. 얘랑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의 기본 뜻을 살려서 답을 C로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어의 의미를 많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자, 최근에는 어떤 단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이런 거 나와요. vast, enormous. 어떻게 너무 생소한가요? 아니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단어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monumental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monument 뭐 기념이 되는 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한 엄청난 뜻을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great and significant 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monumental 이란 단어에 오답으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well known이란 단어가 오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모니먼트 기념이 된다니까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기념이 된다라고 해주는 거 잘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well known은 여러분들 동의해 생각해 보시면 famous란 단어가 따로 있죠. famous가 있다는 얘기면 이거는 얘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관련 두지 않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원래 인수되어진 great하고 significant이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봐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이해하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알고 가시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reference입니다. 그럼 refere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 refer to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타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시어 나타내기 위한 그런 문제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 때도 보였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문제는요. reference 문제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항상 근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데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수일치도 마찬가지.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는데 앞에 단수명사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의미상 자연스러운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상 넣는데 뒤에 나왔는데 are blah blah 나오는데 안 맞아. 그쵸? 그러면은 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의미상 자연스러운 것까지 확인하셔서 1번, 2번, 3번에 다 맞는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reference 문제는 사실 개수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문제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솔직히 이 문제 잘하는데 이 문제 아쉬워서 아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쉽고 말고 이런 거보다 얘가 왜 출제가 되어 왔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reference 문제는요. 원래 의도가 지시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주체가 누구지? 누가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누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지시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는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고 혹시라도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죠? 자, 제일 처음에 인칭대명 살펴볼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they와 it이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they와 it이 나타내고 있는 게 어떤 거냐?単복수 수일치죠. 그리고 이거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랬죠?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바로 복수형, 단수형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동사와 수일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의 this와 that의 차이를 좀 봐둘게요. this와 that 차이는 뭘까요? this는 이거, that은 먼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막상 문제 출제를 할 때 this와 that의 그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는 비 오는 날 흠뻑 젖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것이 그를 아프게 만들었다. 감기에 걸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앞에 나온 내용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그가 우산을 안 쓰어서 흠뻑 젖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런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잡아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that은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냐? 비교를 할 때요.
자, 나의 키가 얘 키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교하는 게 뭐야? 나랑 얘가 아니라 키랑 키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키랑 키랑 비교해서 키, 나의 키, height.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도 height of something 이렇게 나와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that을 안 쓰고 우리가 앞에 키, that 혹은 또 어떤 거 복수형은 nose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죠? that은 뒤에 반복하기 싫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수형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어떤 방법들, 나의 방법들, 제 방법들 이렇게 나올 때 그땐 nose를 사용해서 복수형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시겠어요?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는 this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걸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부정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정대명사 대등한 구조 이렇게 나와요. 대등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 그죠? 여러분들 some othe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몇은 실험에 참여했고 others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부정대명사라고 해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some과 others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들 which, who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which는 뭘 받아줘요? 사물 그리고 who는 사람. 그래서 보통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떠한 명사를 잡아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which나 who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설명 좀 잠깐 더 드리면 오늘 명사, of, 명사, whi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명사 1, 명사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which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앞에 나온 명사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 요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통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뒤에 있는 부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of 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주로 나타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살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others가 나와요. others가 나온다는 얘기면 벌써 others 앞에 뭐가 있겠구나. 앞에 some이 있겠구나. 그쵸? some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some experts. 그러면은 others도 experts. 끝이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냐면 여기 앞부분 조금만 읽어볼까요? An asteroid. asteroid는 무슨 말? 소행성. 자, moving at an incredibly high speed. 굉장히 놀랄만한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asteroid인데 뭐가 있어요? massive width 하면은 뭘까요? 굉장한 너비가 있는 애예요. 근데 너비가 얼마큼 나가요? several kilometers만큼 확장된 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소행성은 has been recently identified. 인식되었다. 누구에서? astronomers에 의해서. 그러면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래놓고 some experts이지 some astronomers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thers가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누구여야 돼요? others가 disagree 하니까 some experts, other experts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stronomers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살펴주시고요. 자, 그리고 slasher body, slasher이라는 뜻이 뭐냐면 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체. 그러면 자, 여기도 보세요. 몇몇의 전문가가 믿는다. 데디야, 이러한 천체의 물체는 해서 천체의 물체는 뭘 받아주고 있는 걸까요? 천체의 물체는 그쵸, 앞에 나온 astral을 봐주고 있는 거겠죠. celestial인 단어는 heavenly. 그죠? 천체. 뭐죠? 이런 단어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asteroid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뭐였어요? 뭐 astronomical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thers가 나온다라고 하는 대등하게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살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reference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팩트 갑니다. 여러분들 팩트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게 맞으시는 거예요?
팩트 문제는 일단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 paragraph.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According to paragraph. 어떻게 무엇을 언제 where why? According to paragraph. 해놓고 negative fact입니다. paragraph X에 따르면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of 아닌 거. 아닌 거. 이렇게 해서 고르시는 거죠. 자, 팩트 문제는 팩트와 네거티브 팩트를 한꺼번에 묶어두고요. 그러면 이 문제 유형들은 한 지문당 몇 개,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그 전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 그 전에는 우리 어휘 문제 2개, 레퍼런스는 하나나 빵개, 그리고 팩트 문제는 2-3개니까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많이 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comprehension check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comprehension이 뜻이 뭘까요? 이해. 그죠? 그래서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지문을 먼저 보시고 지문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고르느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유를 물어봤는지 why, because, due to, the reason을 물어본 건지 목적 to, in order to, purpose, goal, aim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how, method, way를 물어본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어떻게 하는데요? 우선 화면이 나온다고 쳤을 때 제가 화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지문은 어느 쪽에? 지문은 오른쪽. 그죠? 왼쪽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하나씩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뭐라 했네? 무엇이 어떤 현상을 야기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무엇이 야기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이유예요, 결과예요? 그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이 이만큼 오른쪽에 나와 있을 때 내용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어디 부분만,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무엇이 유발시켰습니까? 라고 나왔으니까 이유 나온 부분 한 이쯤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쯤? 이 뒤에 부분은 결과, 영향력이 나온다고 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에 요 위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이구나. 윗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서. 그렇죠? 그러면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와우포인트,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는데, 자, 뭐냐면, 일단은 문제 1번 읽었죠. 그죠? 자, 지문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nswer choice 3번. 3번에 A, B, C, D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A, B, C, D가 서술을 할 때 뭐라고 서술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서술하냐? 얘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와 맞지 않아. 그러면 out. 또 어떤 거는요.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제대로 하지 않아서 틀린 말이에요. 지우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만약에 C번이라고 얘기한다면 C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나와 있는 본문 내용에 패러프레이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라고 볼 수가 있으신 겁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때 패러프레이즈 되어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주시는 거고, 그리고 네가티브 팩트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가티브 팩트는 어떤 문제예요? 네가티브 팩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겠죠?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닌 것을 고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을 고르니까 A번 나왔네 지우고 B 나왔네 지우고 그다음에 C, D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C,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A번 B 나오고 저 뒤쪽에 D가 나오고 답이 C가 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지문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아요. 지문이 문제 물어보는 거랑 뭐 주제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문의 주제는 해로운 것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문제도 마찬가지 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왔는데 answer choice에서 뭐 해로운 거 아닌 뭐 만든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문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냐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내 전공 과목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경우 저 생물학 전공이에요. 생물지 나오면 너무 반갑고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만점 받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들 만점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앤서를 고르지 않고 그냥 지문이 얘기하는 흐름대로 끌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져서 우리 앤서를 못 고르신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럼 오답들 어떤 게 나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문에 언급은 됐는데요. 묻는 바를 묻는 게 아닌 거.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인 묻는데 결과 얘기하는 사람. 지문에 언급되진 않았는데 또 맞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생물학 전공자가 생물 지문을 읽어가지고 선생님 이 내용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뭐뭐가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어보는 문제에 맞는 답을 고르시라니까요. 그쵸?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그 다음에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 only만 없으면 답이 되지 않아요? all만 없으면 답이 되지 않아요? 그쵸? 너무 강한 부사, 너무 강한 부정어들을 일부러 넣어서 일부러 오답지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only, all, just, no, always, completely, 혹은 최상급 이런 게 나오면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얘는 오답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맞다고 해서 선생님 저 only만 빼면 맞는 것 같아요. only만 뺀다라고 하는 건 only가 오답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펠링이 비슷한 거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habit 뭐죠? 얘는 습관이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habitate 무슨 말일까요? 서식지.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나온 habitate하고 habit하고 두 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정답과 오답 구분하실 때 신경을 꼭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것도 팩트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물어볼 때, 자, 패스지에 따르면 all the following are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고고학적인 창소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 아닌 것을 고르네요. 자, 바로 지문 들어갈까요, 그러면? 자, 많은 challenges가 있습니다. 해서 challenge가 뜻이 뭘까요? challenge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현재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 have to deal with 다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놓고 these difficulties 이 difficulties는 challenge랑 똑같아요. 이 어려움들 중에 stealing, neglect for the places, population growth가 있습니다.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대요? make it to 그래서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어 뭐 하는 걸 고고학적인 창소를 발굴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make it difficult 이렇게 나오면 이 to 뭐가 됐어요? 가목적어, 지목적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어차피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뭐라고 나온 건데요. 어려움 맞구나. 그쵸? 자, stealing 뭐로 바꿨어요? A번 theft. 그 다음에 neglect for the places 그 장소에 대한 무시니까 관심을 제대로 못 준 거죠. 그죠? 그래서 C 지우고 population growth 해서 D번도 지워요. 그럼 여러분들 답은 B네요. 근데 B번은 대충 내용 맞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B번에 careless excavation work 하면 무슨 말이죠? 부주의한 발굴 작업이에요. 자, 부주의한 발굴 작업은 이렇게 발굴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뼈 조각 깨지거나 너무 깊게 파가지고 뭐 망가지거나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B번도 근데 이거 뭐 어려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발굴할 때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만 보문에 나와 있냐고. 없죠? 그쵸? 그래서 B번 같은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맞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셉에 해당하는 부분은 A번, C번, D번 다 언급됐기 때문에 B로 우리가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표현 하나 볼게요. 어몽부터 여기까지 쭉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몽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몽이란 단어는 품사가 뭘 나타내고 있어요? 어몽은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는 뒤쪽에 뭘 데리고 나와요? 전체 뒤에 명사 데리고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in the garden 뭐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in the garden이 주어 될 수 있나요? 이분은 전치사구예요. 주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상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낸 도치라고 하고요. 그러면 뒤쪽에 동사 주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사이에 어디 어디 중에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들 중에 뒤에 stealing부터 끝까지가 있어요. 라고 나오게 된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동사는 are이 될 수가 있고요. 동사 이 뒤에 부분이 다 주어. 이거 되시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팩트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서도 약간의 독특한 문장 구조 확인하셔야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좀 더 편안하게 글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는 걸까요? 우리 문제 푸실 때 이 문제 하나하나의 접근법 아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 자주 나오는 오답들도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내가 좀 최소한으로 쓰거나 좀 적게 쓰고 시간을 많이 쓸 때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걸 밸런스 두시면 훨씬 더 시험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문제 유형 접근 방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